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2편입니다. 오늘은 가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봉하는 목적, 왜 가봉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봉은 옷 샘플 만들기 전에 핏을 보기 위해서 옷 샘플 완성 전에 시접대로 미싱 박아서 만들어 보는 옷이 가봉입니다. 디자인 흐름과 사이즈 확인,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 먼저 만들어 보는 옷이 가봉입니다. 가봉도 여러 가지 가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들 가봉, 대충 빨리 하는 가봉, 강목이나 안감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고급 가봉, 샘플하고 동일한 원단으로 만들어서 가봉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핏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가봉이 있는데, 중간 가봉은 샘플 만들면서 중간 정도 진행했을 때 핏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가봉이 중간 가봉입니다. 참고로 가봉을 하지 않고 샘플을 먼저 만들었을 때 샘플에서 수정할 게 많이 나오면 샘플 비용이나 원단 비용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하고 다시 원단, 부자재 등을 구입해서 한 번 더 샘플을 진행합니다. 옷을 2번씩 진행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목이나 안감 등으로 먼저 가봉을 합니다. 회사가 자본력이 많은 회사는 완벽한 옷을 만들기 위해 3번에서 5번까지 가봉 샘플들을 진행을 합니다. 가봉은 옷을 제작하고 만드신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옷의 핏을 확인 후 샘플을 진행하면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제에서 가봉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바지 가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지 가봉은 가장 기초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 봉투 안에는 대끼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끼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가봉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자재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들어가는 부자재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 심지는 두께별로 있는데 얇은 두께와 두꺼운 두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지 오비에 들어가는 심지는 두꺼운 두께로 약간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심지를 사용해서 가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자재는 강목입니다. 강목은 시장에 가면은 많이 있는 게 강목인데 두께별로 두꺼운 거, 얇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강목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봉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봉할 때 사용하는 강목을 통해서 가봉을 해서 핏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르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 패턴은 바지 앞판 패턴입니다. 여기에 있는 패턴은 바지 대끼 패턴 앞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패턴은 바지 뒷판 패턴입니다. 뒷판과 앞판이 옆선끼리 맞췄을 때 하나의 다리가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 다리가 있고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놓고 재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강목에는 보통 미미지가 있습니다. 미미지. 모든 원단에는 미미지가 있는데 미미지로 길게 봤을 때 그게 세로입니다. 우리 계통의 용어로는 다대라고 합니다. 다대. 그리고 가로는
미미지 반대로 나가는 선, 이게 가로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패턴과 모든 옷 제작할 때는 거의 세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진행할 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결선이 있어요. 결선이 있는데 패턴에는 여기 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에도 결선이 있습니다. 이 결선이 틀어지게 되면 옷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을 맞춰서 봉제하는 방법, 재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선은 미미지 끝에서 앞판 주름선을 잡아서 놓는데 여기서 7인치를 놨어요. 주름선이. 7인치를 놨을 때 여기에 무거운 돌을 놓고 고정을 시키고 나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이 주름선이 7인치가 돼야 됩니다. 7인치. 그랬을 때 똑같은 원단 결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옷은 결을 맞춰주면서 재단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뒷판도 결을 맞춰야 돼요. 뒷판은 미미지에서 다시 나아가서 22인치 반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카브라 있는 쪽도 21인치 반에서 끝나야지 결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21인치 반을 똑같이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고정을 시켜줘요. 이 윗선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22인치 반. 22인치 반. 이렇게 놓으면은 재단하는 결선을 다 맞춰 놓고 앞판, 뒷판 나올 수 있는 재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강목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장으로. 두 장은 뭐냐면은 앞판 두 개, 뒷판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장을 놓고 재단을 합니다. 패턴은 대끼 패턴입니다. 대끼 패턴에 시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박는 시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접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시접 주는 거는 보편적으로 시접 주는 사람, 선생님이 자유롭게 알아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샘플을 진행할 때 재온단으로 진행했을 때는 샘플 진행할 수 있는 재온단으로 진행했을 때는 시접을 많이 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봉을 보고 나서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목 가봉은 한 번 하고 버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시접이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접은 밑단 빼고는 나머지 1cm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통에서 쓰는 용어로는 8분의 3인치를 줄 것입니다. 일단은 자르겠습니다. 여기 중간선은 무릎선이에요. 포인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단의 중심선도 포인트선이에요. 주름 잡히는 선이고 위에 이 선도 포인트선이에요. 포인트선이고 나머지 밑단은 2인치 시접을 줄 것입니다. 2인치. 그리고 전체적으로 8분의 3, 1cm를 줄 것입니다. 위에 오비도 1cm 들어갑니다. 옆선도 1cm 들어갑니다. 기술자분들 중에 양복점이나 의상실부터 배웠던 사람들은 우리 계통에서 흔히 말하기를 대학원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로 기술 배우는 사람. 그래서 의상실에서 양복점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기술자로 인정을 하고 그 기술자들은 거의 40년 또는 50년까지
그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갖다 줘도 모든 것을 제작 가능합니다. 여기는 포인트 선입니다. 지금 표시하는 곳은 여기 끝에도 포인트 선이 있어요. 패턴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이 정확해야지 허리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전체 위로는 8분의 3 주고 밑에는 2인치 시접을 줬습니다. 뒷판입니다.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 허리선. 밑단은 앞판하고 똑같이 2인치. 왁기하고 안쪽 다리는 1cm씩. 허리도 1cm씩 들어갑니다. 허리 위에帯달리는 곳입니다. 뒷중심 히프선도 1cm. 뒷주머니하고 다트 들어가는 분량이 있습니다. 다트 끄트머리 송곳으로 구멍 내서 펜으로 표시하면은 뒤에 자국이 납니다. 그리고 뒷주머니 밑에서 끝부분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시루시루 해줍니다. 그럼 뒷주머니 표시가 됩니다. 패턴 허리 끝나는 지점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앞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허리 무릎선도 표시해 줘야 되고 밑단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재단은 끝났습니다. 앞판 뒷판 재단은 끝났고, 여기에서 다트를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트선 그려주고 뒷주머니 선, 뒷주머니 위치, 이렇게 해서 재단은 끝났는데 이대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시침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립입니다. 기립이. 시침실은 원단으로 바느질로 표시하는 건데, 이 시침실을 사용했을 때 시침실이 잘 빠지지 않고 원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침실로 무슨 표시를 하냐면은, 위에 원단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원단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밑에 원단에 표시하기 위해서 시침실로 중요한 포인트를 손으로 떠주는 것입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밑단 끝나는 지점. 이거는 정통 가봉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이 수순은 빼먹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침실을 통해서 밑에 앞판이 2개 있는데 위에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시침실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포인트 선이에요. 그리고 시침실로 안 하고 가위로 넛지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넛지를 넣었을 때는 시침으로 안 하고 그 표시를 보고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주머니 표시하는 거예요. 위에 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판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나면 파란 선 그려놓은 대로 재단을 해서 자르면 됩니다. 일단은 중간에 앞판 돌덩어리 놓고 8분의 3 시접 들어간 데를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지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숭늉공들은 안 그리고 눈짐작으로 그냥 잘라버려서 가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이고 정통으로 가봉 만드는 법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하고 밑단에 낫지 같은 거 한번 넣어주면 좋습니다. 가위밥. 허리 부분도 다트 부분도 넛지 한 번씩 넣어줍니다. 앞판도 여기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침으로 고정해 준 것 말고도 미싱 박으면서 이 표시를 보고 미싱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넛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립이 넣어놓은 거를 가위로 땁니다. 가위로 따고 나서 긴 부분을 커트해 줍니다. 이게 길게 남아 있으면 옷이 움직이면서 기립이가 빠지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단은 2인치 준 밑단을 여유분 준 거를 대리미로 한번 아래 위로, 지금 보이는 쪽들이 속으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면은 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여기 안쪽이 보면은 겉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쪽하고 반대편 바닥 쪽이 속으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안쪽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통의 용어로는 오모대,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라라고 합니다. 우라. 그리고 앞부분에 한쪽은 지포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미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여기 모양을 한 1인치 정도, 1인치 그려주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앞판은 끝났습니다. 뒷판은 똑같이 기리비를 땁니다. 이쪽은 밑에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표시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도 끝났는데 밑단 한번 꺾어주면 됩니다. 2인치 시접을 줬기 때문에 2인치로 대리미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보통 팀 작업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은 미싱에서 받고 제자 일이 있는데 제자는 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시다가 재단에서 선생님들한테 넘겨주면 선생님들이 미싱에서 가봉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비하고 뒷주머니 입술을 만들 것입니다. 이 오비는 허리가 29, 4분의 3짜리예요. 오비는 심지 붙여가지고 그냥 대끼로 자를 것입니다. 대끼로 자를 때 심지 붙이는 작업은 항상 어바웃으로 해서 약간 크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펴가지고 이 패턴은 반툼이에요. 반툼. 허리의 반쪽짜리.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허리 사이즈 나오려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심지인데 심지에는 결이 있습니다. 결이 세로결은 잘 안 늘어나고 가로결은 약간씩 늘어나요. 가로결로 붙였을 때 가봉에서 허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해서 심지를 붙여줍니다. 안 늘어나는 방향으로. 심지 한쪽은 약품이 붙어져 있고 한쪽은 약품이 안 붙어져 있습니다. 약품이 붙어져 있는 쪽이 원단하고 접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심지입니다. 일단은 강목 원단하고 똑같이 오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바웃 재단은 약간 크게 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뜨거운 열로 붙여줍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은 울뚝불뚝 하는데 이가 약품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약품 붙어져 있는 것하고 원단하고 같이 붙이면은 원단하고 접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샘플을 하게 되면 여기다 시접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봉이기 때문에 모양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끼 시접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오비를. 이렇게 되면은 오비하고 강목하고 심지하고 정확하게 접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사이즈도 패턴 사이즈하고 똑같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tum을 놓고 심지 쪽에서 하겠습니다. 반tum을 접고 패턴을 놓으면은 여기에 앞 중심선이 있어요. 그리고 왁기선이 있고 뒷 중심선이 있어요. 안 움직이게 해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여기는 앞판 뒷판 만나는 왁기선, 여기는 뒷 중심선, 앞 중심선이에요. 이 표시는 꼭 해줘야 됩니다. 왁기선 표시해주고 오비는 시접 없이 대끼로 자를 겁니다. 대끼는 이 모양 자체가 오비 사이즈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봉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끼로 잘라서 허리 사이즈를 원판하고 맞춰서 자르면 밀리기 때문에 돌을 놓고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넛지를 넣어줍니다. 8분의 1 정도. 앞판 넛지 넣어주고 뒷중심 넛지 넣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온판하고 박을 때 표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판 뒷판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뒷주머니 입술주머니인데 짜지는 않고 모양으로만 가봉해서 볼 수 있게, 주머니 위치 볼 수 있게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도 심지 붙여서 댔기로 해도 됩니다. 심지 안 붙여서 해도 되고. 이게 주머니 입술이에요, 입술. 뒷주머니 입술. 심지 붙여서 해주면은 약간의 모양이 더 나기 때문에 심지를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뒷주머니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만들 것입니다. 뒷주머니는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시접 없이 그냥 댔기로 잘라서 얹어서 모양만 만들 것입니다. 외입술 뒷주머니입니다. 외입술. 그리고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보펜이라고 식초나 물이 닿으면은 펜 자국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국이 요즘 이 바보펜을 요술펜이라고도 하죠. 많이 사용합니다. 입술 모양입니다. 뒷주머니 2개예요. 이렇게 해서 가봉 재단이 끝났습니다.